주의차에 달려왔습니다 정말. 예, 말씀하십시오. 편안히 말씀하십시오. 자, 이게 참 국민의힘 그래도 탈당하셨지만 그래도 국민의힘 소속이었기 때문에 참 웃으면서 말하면 안 되는데, 자 전국적으로 대패했지만 제주도는 완패입니다. 완패, 전패가 아니고 완패. 국민의힘. 예. 이번 뭐 여러분들 뭐 다른 분들하고도 총평을 해봤지만 특히 민주당 인사들한테도 총평했지만은 그분들 입장에는 보면 이게 준비가 잘 된 게 뭐냐면 이겨도 우리는 오만하지 않겠다 그런 자세를 보여갖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세가 그거는 립서비스로 정치인들이 립서비스로 받아들일까요? 늘상 하는 말이겠죠. 자 그러면 국힘 쪽에서는 아예 인터뷰를 거부해갖고 자 이번에 제주시가 제주시을 믿었던 서귀포까지 완패당했습니다. 총평을 상세하게 좀 해주십시오. 제주시 갑부터. 제주시 갑부터. 예. 패배한 이유. 이번 제주시 갑의 경우에도 우리가 당세는 약했지만은 중간에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아주 심한 내부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심이 많이 이반됐어요. 그런 것을 온전히 껴안았으면 갑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경쟁해 볼 만하다라는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을 반전시킨 것이 전략공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제주 출신이기는 하지만은 여기 와서 아무런 지역적 활동을 하지 않던 분을 선거 30여일 앞두고 함덕 지역 출신, 을 지역 출신인 분을 공천했고, 그다음에 원래 출신 지역으로 따지면 을 지역 출신을 갑에다가 공천을 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기존의 대선 때부터 쭉 당 활동을 해오고 당협위원장으로서 열심히 노력했던 예비 후보를 합리적 이유 없이 배제시키고 한 과정에서 그러한 현상을 보면서 도민들이 또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이 굉장히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 당시 도당위원장으로서 저로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막지를 못했어요. 지역의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선거에 유리한 구도를 만들 수 있는 공천을 해달라고 수도 없이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이런 지하에 묵살당한 그런 무능력한 도당위원장에 대해서 이에 대한 항의 표시로 제가 탈당을 한 거였거든요. 네, 우리 지역 지역 정치 기자들은 그 내용 알고 있는데 뭐 우리 위원장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보다는 위원장님이 어쨌든 지금 구도로는 질 수 있다. 그 어쨌든 간에 지금 완전히 지금 있었던 후보를 아니 배제시키지 말고 아예 확실히 배제시키는 확실히 뭐 제외시키는 그런 역할도 아니고 갑자기 전략공천 해버린 그러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분열이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최종 목표 최종 결론은 중앙당의 무시 제주도를 무시 제주도 패싱이 완전 패싱 무시. 그래서 화가 나셔갖고 몇 번씩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당에서 전혀 뭐 믿어주지 않는다, 뭐 들어주지 않는다 그러셔갖고 결국에 화가 나셔갖고 정치적인 결단을 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주도에 있는 기자들은 지금 박수를 보내고 있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내용 아는 분들은 다 이해를 합니다. 여기 서귀포 지역 주민들도 대다수 상황을 아는 분들은 다 내라도 그런 상황이 온다면 던지겠다 이런 격려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중앙당에서 허수아비를 세우겠다는 내용이 되니까 탈당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당이 존재 가치가 없어졌어요. 이 공천 과정에서. 그러면 도당이 수장으로서 앉아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허수아비에 대한 앞으로 다시는 두 번 다시 누가 도당위원장이 되든 이런 일은 반복돼서는 아니 된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탈당을 선택한 겁니다. 예, 그 김기현 대표님부터 시작해갖고 우리 저 위원장께서는 제가 편백하는 건 아닌데 정확한 팩트만 말씀드렸는데 제주도의 비례대표 한석을 줄기차게 요구했습니다. 줄기차게. 근데 도당에서는 뭐 아니 저 국힘 중앙당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서. 비대위원장 한동훈 비대위원장 들어오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소통 한번 못 해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소통을 창구가 뭐 없어요. 제주도에 오지도 않았잖아요. 예, 오지도 않았을 뿐더러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휴대폰 알려달라고 해도 그것도 제가 알려줄 수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공식적인?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 알려주지도 않습니까? 예, 알려주도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도당위 원장을 한다는 거는 이 정치적으로 이게 사망 선고나 마찬가지거든. 이번 도당위 원장이 필요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거기 앉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 뭐 전체적인 평가에서 대통령의 4.3 추념식 불참은 그렇더라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불참 컸죠. 컸죠, 엄청 컸죠. 영향이 있었다고 봅니까? 영향이 당연히 있죠. 제주도 홀대론이 민주당에서부터 제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은 반복돼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탈당했고 탈당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그것 좀 하고요. 갑은 그래서 예. 갑은 여기서 너무 많은 얘기가 있으니까 을로 넘어가시죠. 그래서 질 수밖에 없었다. 예. 갑은 을. 을 지역의 패배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저는 장기간의 당협위원장 공석이다. 사고당. 사고당. 근데 지금 우리 공천받은 후보가 1년 훨씬 이전에 당협위원장 신청하고도 임명을 안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 1년 이상 조직 관리를 못한 상태에서 선거 임박해서 공천을 주면 당협위원장은 안 되고 후보는 되고 이게 앞뒤가 맞겠습니까? 이런 배려가 없었다. 그러니까 제주도 지역 실정을 너무 몰랐다. 중앙당에서. 그러니까 그 후보께서 할 수 있는 기간이 한두 달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또 패배가 예상됐다. 그래서 그런 제주시 지역은 갑 지역이나 을 지역이나 중앙당의 현실 인식이 너무 아니했다. 그리고 관심을 두지 않았다. 제주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는 얘기죠. 아예 관심을 안 뒀으니까 뭐 배려할 여지조차 없었죠. 전국적으로 완전히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제주도 신경 쓸 시간이 없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구색 갖추기만 한 거죠, 제주도는. 자, 가장 아쉬웠던 서귀포 지역 같은 경우 제주 제2공항 그 큰 이슈 어쨌든 국민의힘에 유리하다는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이 적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뭐 후보 진영에서 전략이 없었다. 뭐냐면 제2공항이 커다란 이슈인 건 맞습니다. 근데 제2공항을 빼면은 뭐가 있었죠, 정책적으로? 없는 걸로 보면 민생 관련한 이슈를 제기하지 못했다. 그렇지. 많은 제기했는데 정치적으로 도민들한테 와닿는 게 없었다. 와닿게 제시를 못했다. 그럼 오로지 공항, 제2공항 추진이다. 자, 제2공항 추진을 보자. 표선까지만 영향력이 있어요. 성산업 표선면까지만 제2공항 이슈가 먹히는 분위기였거든요. 그 서쪽 표선 지나서 서쪽으로 오면 올수록 제2공항에 대한 호응도 또는 그 이슈 민감도가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예. 그런 것을 미리 알았으면 다른 지역에 대한 와닿는 이슈, 유권자들의 마음에 와닿는 이슈를 제기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산업 서귀포 비중이 높거든요. 1차 산업에 대한 와닿는 공약도 없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로지 전략 전술적 부재. 1차 산업을 어떻게
저 부가가치를 높일 것이냐, 생산량을 높일 것이냐, 어떻게 수익을 보전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적어도 있었어야 된다. 그 성산하고 표선 쪽도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그렇죠. 표선 190표 차로 이겼고 성산표는 한 1000표 한 1100표 정도 이겼는데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2공항 창설하는 사람이 꼭 국민힘을 찍으리라는 보장은 없었다는 것도 염두에 뒀어야 되는데 그런 전략도 없었고, 그 다음에 제2공항 이슈를 제기하더라도 지금 기본계획 고시라도 된 상태로 가시화됐어요. 이게 돼야 선거에 임했어야 제2공항이 지금 현실화되는 것이구나, 유권자들 마음에 와 닿을 텐데, 그러면 반대하는 분들도 이제는 제2공항 생각을 달리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돌아설 수도 있는데, 선거 때가 돼서 제2공항을 제가 추진하겠습니다 하면 지금까지 고시 안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9년 동안 뭐 한 거냐 이걸. 그러니까 상대 민주당 8년 동안 지나가는 8년 동안 뭐 했느냐 하는데 우리 국민의힘은 뭘 했죠? 이런 의문이 유권자들이 제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전략적 카드가 없었다. 그러면 총선 끝나자마자 고시하겠습니다 라고 중앙당과 협의해서 이슈를 만들어서 던지든지 아니면 직전에 고시를 하든지 이런 부분도 전혀 없었다. 그 다음에 여기 후보가 제주도 실정을 너무 몰랐다. 서귀포 실정을 모를 수밖에 없는 게, 여기 와서 선거 나오겠다고 여기 거주한 지가 한 1년밖에 안 됐거든요. 1년 동안의 문제점을 파악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신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유권자들 계속 접촉을 하는 가운데서 거기서 현황이 파악되고 그게 체감이 되는 것이지 1년 단기간 내에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실패한 그런 사례를 반복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1년이니까 조직도 제대로 못 만들었다고 그렇죠. 보여지고 이슈 제기도 못했고 오로지 공항 하나 가서 공항을 하겠습니다. 이게 선거 플래카드 본 것도 보면 제2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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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함에도 제2공항, 토론 가서도 제2공항, 모든 게 다 제2공항 한 이슈로 유권자들의 마음을 다 올인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면 제2공항에 관심 없는 유권자들이 훨씬 더 많은데 서귀포 지역에 한 2대8 정도 되지 않을까? 이 표심과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2대8이라고 그렇게 하냐면 서귀포 지역에서는 공항 찬성률이 다소는 없잖아요. 그 높은 사람들은 당연히 될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공항은 될 것이다. 그래서 찬성하는 부분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공항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다 우리 국민의힘 후보를 찍어줄 것이다라는 이런 아니란 생각을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또 경선 과정에서 저도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큰 요인이라고 작용했다는 게 경선 과정에서 경선을 대비해서 상대 후보를 고발했다. 법적 조치했다. 이거는 사실은 내부 총질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무엇인지 고발할 때도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이 분명하게 지적을 해줘야 돼요. 중간에 나중에 취소했다고 이렇게 듣기는 취소는 보도자료도 나오지 않고 확인을 나는 못했습니다. 취소했다면 그것도 고발할 때 언론 상대로 공표를 했으면 취소할 때도 분명히 취소하는 입장을 공표를 해줘야 돼요. 왜 취소하는지. 그래야 진정으로 원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됐다. 그런 상황에서 선거를 했기 때문에 패배한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굉장히 막판에는 그래도 손을 좀 너무 늦었다는 얘기가 많아요. 원팀이 됐긴 됐는데. 그럼 전 진정한 원팀이었을까? 그러니까 조직이 가동됐을까?
상대 후보의 조직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진정한 원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 지역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중앙당 비대위에서 제주도를 철저히 외면했다는 총평이 나오네요. 그렇지요. 철저히 외면했고 제주도에 대한 이 지역 실정을 파악하지를 못했다. 제가 1년 전부터 중앙당에서 그랬어요. 중앙당에서 책임질 만한 분이 제주도 현지에 내려와서 제주 지역 민심이 어떤가 이것을 충분히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후보를 공천해야 우리가 총선에서 싸워볼 만하다라고 수차례 건의를 드렸는데도 말로는 방문을 하겠다고 하면서 한 번도 안 왔거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까지. 아니 김기현 대표님은 계속적으로 통화를 했고 소통을 됐잖아요. 그때는 소통이 아주 잘 됐죠. 네. 그런데 갑자기 뭐 당대표에서 물러나고, 당대표에서 물러났잖아요. 김기현 대표 때. 네. SNS로 딱 의사표시한 걸로. 용산의 입김이라는 게 맞죠? 뭐 남들이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뭐 중앙당 당 대표도 사표를 내는데 제주도당 당 대표 사표 낸 걸 갖고 총선 관련 운운하는 영향 운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거는 너무 정치를 모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참 우리 위원장님하고 모시고 이 대화 나누는 게 솔직히 저는 상당히 미안한데 그래도 이렇게 즉각적으로 나와주시고 이렇게 해줘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미스터 쓴소리로 뭐 제주를 벗어나고 전국적인 현황에 대해서 정치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가져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